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기아 타이거즈가 리그 전체를 뒤흔들 만한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투수, 타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카드까지 외국인 선수 구성에서 과감한 결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아는 지금 역사적인 라인업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KBO 리그 9개 구단 모두가 다음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거의 마무리한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만이 여전히 퍼즐을 맞추는 중입니다. 기존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의 재계약은 이미 확정했지만 그를 받쳐줄 외국인 선발 투수 한 자리, 그리고 타선의 중심을 맡을 외국인 타자 자리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아시아 쿼터 역시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겨울 전력 이탈이 컸던 만큼 기아는 외국인 선수 구성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존 외국인 선발 애덤 울러의 재계약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남은 외국인 투수 한 자리를 새 얼굴로 채우기보다는 울러와 1년 더 함께 가는 선택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울러는 올 시즌 26경기의 선발 등판에 11승 7패, 평균 자책점 3.6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넘게 부상으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149이닝을 소화하며 이닝 이터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냈습니다. 마운드에 오를 때만큼은 꾸준했고 팀이 요구하는 몫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중반 이후 빠르게 안정을 찾으며 선발 로테이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7이닝 이상을 책임지는 경기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불펜 부담을 크게 덜어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부상만 아니었다면 성적은 더 좋아졌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난달 네일과의 재계약이 성사되면서 기아는 울러의 거취를 보다 여유 있게 고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내일까지 놓쳤다면 외국인 선발진 전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했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내일이 총액 $200만 계약에 합의하면서 팀의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순수한 투구 능력만 놓고 보면 울러 역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발 카드입니다. 내일 울러 원투펀치가 완성된다면 기아의 선발 로테이션은 리그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두 선수 모두 이닝 소화 능력이 뛰어나고 큰 경기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안정감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 바로 아시아 쿼터입니다. 기아의 선택은 다소 파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아는 최종적으로 유격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8개 구단이 모두 투수를 선택한 것과 달리 기아는 팀 상황상 유격수가 더 절실하고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리그 전체를 놀라게 할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기아 타이거즈 캠프에는 호주 국가대표 출신 유격수 제러드 데일이 초청돼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구단은 그의 수비 능력과 타격 폼, 팀 적응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고 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전언입니다. 현재 계약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쿼터로 유격수를 선택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대부분의 구단이 투수를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투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아시아 투수들의 검증된 안정감은 큰 장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아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박찬호의 이탈로 생긴 유격수 공백이 그만큼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만약 아시아 쿼터 유격수가 공수 양면에서 경쟁력을 보여준다면 박찬호의 빈자리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아의 이 과감한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KBO 리그 전체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선수는 다른 내야 포지션까지 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유격수뿐만 아니라 내년 1루와 3루 포지션에서도 적지 않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박찬호의 이탈 이후 내야 전반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김선비는 내년에 만 37세가 됩니다.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와 부상 위험은 언제나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영 역시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한 뒤 첫 시즌을 치르고 있는 상황으로 수비와 출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풀타임 출전을 강행할 경우 재부상 위험이 크고 이는 팀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격수 포지션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내야 유틸리티로 활용 가능한 아시아 쿼터는 기아 입장에서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러드 데일 영입이 확정된다면 유격수 자리를 박찬호와 이일일이 나눠 맡거나 상황에 따라 데일을 3루로 기용해 김선빈과 김도영의 부담을 줄이는 운영도 가능합니다.
긴 시즌을 치러야 하는 팀 입장에서는 전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숙제는 여전히 외국인 타자입니다. 기아는 현재 여러 후보를 두고 검토 중이며 세 포지션 가운데 가장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단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수비보다는 타격을 우선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 시즌 김호령이 중견수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점은 기아의 큰 호재였습니다. 안정적인 수비는 물론 공격에서도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며 주전 중견수로 손색 없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덕분에 외국인 타자를 굳이 중견수에 기용할 필요가 없어졌고 좌익수나 우익수에서 타격에 집중할 수 있는 외국인 타자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만 외국인 타자 영입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기아는 올 시즌 35홈런을 기록한 패트릭 위즈덤과 결별했고 40대의 나이에도 24홈런을 터뜨린 최영우 역시 팀을 떠났습니다. 팀 내 1위, 2위 홈런 타자를 동시에 잃은 셈입니다. 올 시즌 기아의 팀 홈런 144개 가운데 무려 59개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전력 손실입니다. 위즈덤의 35홈런은 리그 최상위권 수치였고 최영우의 24홈런 역시 나이를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두 선수가 중심 타선에서 만들어낸 파괴력과 득점 생산력은 기아 타선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들이 빠진 상황에서 타선은 자연스럽게 얇아질 수밖에 없고 김도영 등 기존 핵심 타자들에게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영입될 외국인 타자는 단순한 보강이 아니라 사실상 팀 공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홈런 개수만 놓고 봐도 최소 25에서 30홈런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파워는 필수 조건입니다. 기아 프런트는 메이저리그 경험자, 마이너리그에서 강한 성적을 남긴 선수, 해외 리그 출신 선수들까지 폭넓게 검토하며 타격 지표, 나이, 부상 이력, KBO 적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보면 기아의 2026년 외국인 선수 구성은 말 그대로 대대적인 리빌딩이자 역사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 제임스 네일을 중심으로 에덤 울러가 선발 한 축을 맡고 파격적인 아시아 쿼터 유격수 선택으로 내야 수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강력한 외국인 타자로 타선의 화력을 끌어올리는 구상입니다. 이 퍼즐이 모두 맞춰진다면 기아는 2026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일과 울러로 이어지는 선발 원투펀치는 리그 어느 팀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큽니다. 기아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제 리그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그 전체를 통틀어도 손색 없는 전력입니다. 아시아 쿼터 유격수는 내야의 불안 요소를 줄여주는 동시에 김선빈과 김도영에게 쏠린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줄 핵심 카드가 될 전망입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